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변에도 애견인들이 많으신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이 편향법상 물건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어떤 제3의 특정한 것도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개를 상처 입혔다, 발로 찼다, 내지는 어떤 다른 개가 우리 개를 물어서 우리 개가 죽었다 라고 하면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손괴죄로밖에 처벌이 안 돼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괴죄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지 않거든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 개가 우리 개를 물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과실로 그랬다 라고 하면 이 개 죽은 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민사적으로는 물론 이제 위자료 등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요즘 동물보호단체들이 입법자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더 이상 이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법도 그 인식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각 처벌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우리 가족이다, 이런 공감을 가지는 제3의 존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넣은 거죠. 근데 물론 다양한 의견들은 사실 존재할 수 있지만, 막 강아지를 막 가족처럼 아끼고 강아지한테 뭔가 돈을 쓰고 막 길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이런 동물 보호나 동물을 사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도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나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길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자꾸 밥 주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녀갖고 시끄럽고 고양이 보기 그렇죠. 싫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더 나아가서 그 분노의 감정을 동물한테 표출해서 막 해코지하고 상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럼 동물들은 사실 자기 의사표시도 못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런 동물들을 괴롭힐까? 전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 입양을 했다가 그걸 제대로 키우지 않고 어디 유기한다거나 방치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죠?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반려동물로 인한 법률 분쟁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학대 이런 걸 떠나서 맞습니다. 그냥 보통의 분들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분쟁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시작했을 때,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가, 내지는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을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아예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반려동물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라고 계약에 명시하거나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는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는데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집주인한테 이걸 알려야 되나? 그냥 알리지 않고 내가 그냥 키워도 되나? 라는 맞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된 사례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반려견 3마리를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근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문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반려견이 있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너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는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소송에서 이제 법원에서는 문구에 명확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내지는 처음에 반려동물 내 집에서 키울 수 없다, 임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안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반드시 내가 애완견을 키운다 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마리를 키우는데 3마리가 너무 많이 짖어. 그리고 벽지를 너무 많이 계속 손상을 시켜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안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갑자기 장애가 왔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려동물 또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쳤으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의료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례 사안으로. 반려견이 아파서 이제 한방병원을 간 거예요. 이 한방병원에서는 뭐 A라는 증상이 아니다, 괜찮다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계속 A라는 증상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로 또 다른 한방병원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 한방병원에서는 A라는 증상이 맞다라고 해서 A라는 증상이 이때 치료했으면 그냥 바로 급성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만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반려견한테는 치료가 필요하고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제일 처음 진료했던 한방병원 의사한테 의료사항의 과실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네네네. 예전에 철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는 네네.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예. 그때 당시에 원고가 네. 누구였느냐? 예. 바로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도롱뇽이었어요. 아,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도롱뇽. 도롱뇽이. 예. 그러니까 물론 환경단체에서 도롱뇽을 특정해서 원고로 소송을 접수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판결은 도롱뇽은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사실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사실 그게 꽤 오래전 판례지만 지금도 동물은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주체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제3의 인격체,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인격체라고 우리가 대해주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사회적 인식이 이미 많이 개선이 되었고 당연히 동물도 사회를 함께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함께 그 권리를 지켜줄 줄 알면서 살아가야 본인께서도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좀 더 원활하게 화해스럽게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죠. 오늘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행운이를 만난 뒤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 과거에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행운이를 만난 게 행운이네요. 그쵸. 예. 좀 관심을 갖다 보면 동물의 권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